시작을 해볼까요? 다 들어왔네. 저희 특강은 이렇게 8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18일까지. 네, 그렇게 해서 8번 하게 될 거고, 토요일 날에는 2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화목반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업 끝나고 이따 또 와야 되니까,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집에 갔다 오는 건지, 예,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율이랑 지윤이랑 하연이랑 서진이랑, 네. 혹시 남아있을 사람들 있어요? 다 집에 갔다 올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우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왜냐면 차량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지 확인하니까, 그러면 다 갔다가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자. 저희 진도는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1품 교재로 하는 건데, 뭐 내용이 이제 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더 있는 거고, 네, 그 정도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숙제나 그런 거는 최대한 안 낼 거예요. 최대한. 네, 웬만하면.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진도가 뭐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8번으로 이렇게 짜져 있기는 한데, 시간이 남으면 더 진도는 나갈 거야. 더 나가고, 남는 시간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제가 프린트로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진도보다 빨리 끝나더라도 계속 그 뒤에 진도로 나갈 거니까,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5분 정도 일찍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는 5분 정도 일찍 끝낼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수업 시간은 2시 10분에서 4시 10분이 원래 수업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2시까지 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네, 진도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이제 개념이나 그런 부분의 설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배우셨던 분들이어서 네, 뭐 개념을 이렇게 막 되게 막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개념은 이제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 푸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책 펴주시고 답지는 안 걷어요. 답지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강 끝날 때 이제 채점이랑 그런 거 다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 시간이 되면 테스트도 한번 보긴 할 거야. 네, 몇 점 정도,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한 몇 점 정도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진 않을 거야. 네, 그러는 시험은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궁금해서, 네, 어느 정도 니네가 알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거 확인 한번 마지막 시간에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단원 기본도형, 네, 기본도형 8페이지부터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점선면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도형이라는 거는 점이랑 선이랑 면으로 이루어진 거다. 여기서 유의를 해줘야 될 건 점도 도형이다. 네, 점도 두께가 있는 거야. 네,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점도 도형이고, 점이 엄청 많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이 엄청 많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고, 면이 엄청 많이 모이면 입체 도형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도형의 요소는 뭐 점선면을 도형으로 기본 요소라고 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나와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시험을 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뭐 방금 했던 얘기인 거고요. 자, 평면도형, 입체도형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점과 교선. 네, 자, 요 두 개가 나왔는데,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면과 선이 만나는 점도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도 뭐 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뭐 종이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그
칼이랑 만나는 그 선이 이제 교선이 된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호로 나타냈을 때, 네,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타내면 직선이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될 건, 알파벳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네, 같은 의미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직선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반직선이, 반직선 AB, 자, 이렇게 쓰는 반직선이랑, 반직선 BA, 이렇게 쓰는 반직선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는 여기서 이렇게 간 요 모양이고, BC는 이쪽으로 간 요 모양이고, 네,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반직선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을 했을 때, 맨 앞자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시작되는 점이라는 거, 네, 그리고 B가 방향이라는 거, 네,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반대로 쓸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반직선 뭐 BA 요렇게 쓰는 거는 안 돼요.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항상 화살표 표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은 뭐 얘도 선분 A, B랑 선분 BA는 같은 의미다. 네, 그래서 선분이나 뭐 모서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페이지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각. 네, 자, 요거를 얘기를 할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이제 거리라는 의미는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항상 최단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최단 거리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나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런 것들은 네,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거리라는 건 최단 거리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건 선분 AB의 중점. 네, 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M이라고 쓰는데, M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그냥 영어로 미들의 약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M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굳이 M이라고 표현 안 하고 M을 표현했으면 옆에 밑에 보시면 N이라고도 네, 표현하시면 M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알파벳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하는 거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 각. 네.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표현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여기 있는 OB, OA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부분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죠. 네, 근데 보통 이제 표현을 하실 때는 네, 알파벳을 다 표현을 해주셔서 네, 각 AOB, 네, 그 다음에 각 BOA 이렇게도 쓰고, 각 O라고도 쓰고, 네, 각 A라고도 쓰고 다 같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각이 하나만 표현이 됐을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해요. 네, 각이 하나만 표현이 됐을 때는. 근데 이제 각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는 순간에는 꼭 이렇게 알파벳 3개로 표현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은 문제 풀 때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통 각을 표현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룰은 작은 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룰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냐면 이쪽도 각 AOB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반대쪽도.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작은 각을 표현을 하는 거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만 우선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각은 분류가 평각이 있고, 직각이 있고,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네, 양쪽으로 쭉 뻗어가면, 요것도 이루는 각이니까 이게 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90도면은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해주셔서 네, 직각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각은 각이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예각이고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둔각이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뭐 그 정도. 자, 그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자, 막곡지각.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각이 막곡지각인 거죠. 근데 이제 먼저 나온 게 교각이란 말이 나왔죠. 교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교점으로 이루는 각이 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교각이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각은 4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점에 붙어 있는 각들. 네, 그게 교각이 되는 거고.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그러니까는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쌍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짝을 지어서. 그래서 막곡지각은 두 쌍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선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막곡지각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도 막곡지각이 되는 거지만, 막곡지각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2개씩 맞물려도 막곡지각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막곡지각이고, 요렇게도 막곡지각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요렇게도 막곡지각이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막곡지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막곡지각의 특징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요거 얘기 나왔네요. 그 정도. 자,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직과 수선, 뭐, 이거는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뭐, 내렸을 때. 뭐, 요 정도? 요것만, 용어만 확인하면 되겠죠? 네. 수선의 발이 뭐냐? 네, 그러면은 수직으로 선을 이었을 때 교점이 생기는데 그 자리가 이제 수직으로 되면 그 점의 위치의 이름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뭐, 기본 도형의 내용은 요 정도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를 계속 많이 물어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14페이지까지 한번 풀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중간중간 질문을 받고, 네.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개수 세는 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개수 세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위에다 잠깐 써놓긴 했는데, 공식이 있어요. 네, 개수 세는 거의 공식은. 그래서 이제 직선 개수 구하는 식은 여기 써있는 2분의 n 곱하기 n-1이 직선의 개수 구하는 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선분도 같은 식이에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도 직선의 개수 수식이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반직선의 개수는 나누기만 안 하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막곡지각 나오게 되는데, 막곡지각의 개수 구하는 것도 이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반직선의 개수식이랑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밑에 있는 4번은 다 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세는 문제가 아니라 네, 공식을 사용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밑에 있는 4번을 잠깐 보면은 점이 이제 몇 개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니까 6개잖아요? 네, 그럼 직선의 개수 A,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 A는 2분의 6 곱하기 5가 돼서 1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직선 개수가 B죠? B는 6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30개고,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도 똑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15개가 돼서, 네, 그래서 15, 30, 15, 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전체는 60,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잠깐 5번 같은 경우도 좀 세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세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선분의 개수를 세는 거고 하나는 직선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럼 선분이랑 직선 중에 어느 게 세는 게 쉬울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가 세는 게 쉬울까? 선분이랑 직선 중에? 개수 세기 쉬운 거? 직선이겠죠. 네. 그럼 직선의 개수를 먼저 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세는데, 뭐 직선이야 바로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선의 개수 y는 8개인 걸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분의 개수는 직선에 선분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직선이 이게 하나잖아요. 그럼 이 직선 하나에 선분이 몇 개 있는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것도 선분이죠? 그러니까는 직선 하나에 선분은 3개인 거야. 이것도 이해되시죠? 지금 빨간색. 직선은 초록색이 하나고, 선분은 세면은 3개잖아요. 근데 그게 8개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는 x의 개수는 8 곱하기 3인 거죠. 그래서 24-8 해서 16 이렇게 세는 게 가장 쉬워요. 네. 무조건 다 세는 것보다는. 주연이 우선 이거 먼저. 네. 뭐 얘는 특별하게 식을 쓸 건 없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선분 AL이랑 선분 BL은 1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겠죠? 그 다음에 선분 BM이랑 선분 CM은 17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이겠죠.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BN을 구하는 건데, 얘랑 더한 게, 네, 지금 28이잖아요. 선분 LM이 28이죠? 네. 11이랑 17 더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중점이 n이니까, 네, 지금 여기다 다시 ln은 지금 mn이랑 같을 텐데 그게 14잖아요. 그러면 bn은 14 빼기 11을 한 3이죠. 이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식 써요? 암산으로 다들 하신 거 아니고요? 네, 암산으로 하시지 마시고 간략한 식. 푼 김에 또 물어볼 거 있으시면은 9번도 약간 감으로 식을 못 쓰고 감으로 푸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9번 같은 경우도 답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몇 번이죠? 네, 4번이잖아요. 식을 좀 쓰라고요. 네, 답은 아니까. 네, 눈으로 봐도 답은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각 AOC가 90도라는 거야. 근데 각 AOC는 각 AOB랑 그 다음에 각 지금 BOC가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내고 있는 게 각
BOD도 90도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각 BOD는 뭐랑 합쳐졌어요? 각 BOC랑 각 COD가 합쳐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얘가 공통이잖아요. 네. 두 개가. 그래서 각 BOC를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각 AOB를 B라고 쓰게 되면 네, A 더하기 B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개의 식을 보니까 네, 둘 다 90도여야 되니까 각 AOB랑 각 COD가 같아야죠. 근데 문제에서 AOB랑 COD를 더한 게 50이라 그랬으니까 네, 25도가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25도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느낌은 25도지만. 네. 자, 그래서 이게 25도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네, B가 25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B에다가 대입하셔서 네, A는 90-25가 돼서 네, 65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특강 할 때. 네. 그래야지 좀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쓰는 방식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자, 7번을 먼저 해볼까요? 자, 7번의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선부 뒤에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7개의 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분이 6개인 거죠. 두 점 A, B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한 선, 간격이 같다 그랬군요. 다 같은 거였구나. A, B의 위치는 위와 같고, 나머지 5개의 점 C, D, E, F를, 나타내라고. 자, 우선은 문제를 하나하나씩 봐야 되겠죠? AC는, 네, BF의 3등분 점이다. 네, 자, 가만 먼저 봤을 때는 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F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BF의 3등분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확인은 할 수 있긴 있나? 네. F가 여기 되면 되긴 하겠죠?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면은 3등분이죠. 네. 그래서 가를 봤을 때는 F가 맨 끝이고,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이 자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BF의 3등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AC랑 AG, 이게 2대1이다. 네. 그러면은 G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대1이 돼야 되니까. 얘가 두 칸인 건 보이니까요. 요 자리가 G가 될 수도 있고, 요 자리가 G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보이시나요? 네. 저 자리가 AG는 G가 될 수는 없구나. 여긴 될 수 없네요. 요 자리여야 되겠죠? 네. A가 고정이었으니까. 그래서 G가 여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AE는 BD의 3분의 1이다. 아니구나. CE구나. CE가 BD의 3분의 1이다. CE라고 했으니까, CE를 어디다 봐야 되나? C는 BD의 3분의 1. 2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BD는 여기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BD가 지금 3칸이죠?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CE가 한 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CE가 한 칸이고 여긴 BD가 3칸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위치에 맞춰서. 이거는 뭐 푸는 방식이나 그런 걸 식으로 뭐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밑에 8번도 있었나요? 네. 8번도 한번 해볼까요? 네. 8번에 나와 있는 거는 AB 위에 AP가 있고 BP가 있는데 BP를 2배 한 게 AP예요. 전 P를 잡고 네, 그 다음에 AB의 연장선 위에 AQ가 있고 BQ를 2배를 한 게 AQ야. 그래서 Q라고 잡고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네, PQ의 중점을 N이라고 했고 AB는 9고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려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림 그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려봐라. 그럼 제가 먼저 정해야죠. A, B를 정했어요. 자, 근데 이제 BP의 2배를 한 게 AP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3등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P가 될 거예요. 그럼 AP가 지금 2칸인 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BP가 1칸이니까 곱하기 하면 2칸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표시를 할 게 뭐가 있냐면, AB의 중점을 M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얘기를 해봤고, 여기까지 이제 얘기한 거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AB를 연장선을 한대요. 연장선을 했을 때, 지금 AQ랑 BQ? 자, 이거를 이제 Q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어야 되는데, 자, 연장선이니까 이쪽으로 쭉 이어 볼게요. 네, 자, 이 정도로 이었어요. 근데 BQ를 2배란 게 AQ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게 그릴 필요는 없었겠네요. BQ의 2배가 될 정도로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AQ의 2배. BQ. 그럼 똑같이 그려야 되는구나. 이게 Q예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지금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랑 얘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여서 이 자리가 중점인 거예요. 그래야지 2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PQ의 중점을 N이라 그랬어요. 그럼 PQ의 중점이면 요쯤 되겠죠? 네. 여기가 N이에요. 자, 여기까지 표시했고요. 자, 이제 길이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자, 먼저, AB가 9래요? 그러니까 얘가 9였죠? 얘도 9죠? 전체가 18이에요. 자, 그래서 18이라는 거 확인을 해놨고. 9를 3등분 했으니까요. 요렇게는 다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엔 또 중점이었죠? M이. 얘는 2분의 3이죠. 3을 2등분 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서 Q. 이게 3이랑 9랑 합쳐진 거니까 12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예요. 네, 그러면 Q에는 6이죠? 그러니까 얘가 3이었으니까 얘도 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3이에요. 자, 이렇게 썼어요. M에는 뭐냐 그랬으니까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M에는 지금 여기 있는 선분 MP랑 선분 PB랑 선분 지금 BN이랑 요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었고 얘가 3이고 BN도 3이죠. 네, 자 이렇게 됐죠. 답은 네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 이 8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고, 네. 평가에는 근데 가끔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좀 차이가 있죠? 네, 같은 문제여도.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10번이요. 자, 10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지금 AOC가 어디니? 여기네. 네. 그 다음에 AOD는 여기죠. 이게 지금 AOC에 9 곱한 거랑 AOD에 5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얘를 좀 바꿔서 쓸 수 있냐? 어떻게 바꿔서 쓰는 거냐면, 비례식으로. 네, 바꿔서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각 AOC 대 각 AOD는 지금 보면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AOD랑 곱해지는 게 5니까 이 자리가 5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AOC랑 곱해지는 게 9니까 이 자리가 9여야 돼서 AOC랑 AOD는 5대 9인 거야. 자,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5A라고 쓸 거고요. 이 자리를 이게 9A니까요. 여기는 4A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각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문자에는 이렇게 A라는 문자나 여러분들이 편한 문자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두 번째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EOB 대 DOE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5대 4인 거죠. 그럼 EOB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은 다르니까 5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DOE는 4B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요거 합치면 180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9A 더하기 9B를 하면 그게 180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20도인 거죠. A 더하기 B가 이제 20도예요. A 하나랑 B 하나.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COE를 물어봤어요. 여기죠. 여기 보니까 A도 4개고 B도 4개네요. 아이고. 4A 더하기 4B가 되죠? 네, 그럼 얘 몇 배예요, 지금? 4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 20 곱하기 4여서 80도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식을 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11번이요. 자, 11번은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지금 D2를 접은 선으로 하여 접는 선으로 하여 접은 것이다. 그랬을 때 BC가 어디야? BC 다시. 네,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EC 다시 여기를 뭐 B라고 할게요. 네, 자, 근데 얘가 2대 3이래요. 자,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C 다시 여기 A 구하라고요. 네. 여기 구하래요. 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하실 때는 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접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접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여기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럼 여기도 90도잖아요? 네. 그리고 접히기 전과 접힌 후의 각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비어야 돼요. 요건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네, 지금 A랑
2B를 합치면 18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얘가 A라 그랬고 얘가 B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A 대 B는 2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는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2B가 3A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대입하는 거 배우셨어요? 네, 대입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B면 얘도 2B잖아요, 지금. 네, 3A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같은 문자니까. 그래서 A 더하기 3A가 180이어서 4A가 180이니까 얘를 4로 나누면 45도가 답이 돼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들으면 좀 괜찮죠. 근데 이제 푸실 때 좀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유형을 많이 봐두시면은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네. 다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이거 쓰고 있어 아직? 어. 넘어갈까요? 자, 다음 13페이지 12번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놔도 되기는 하지만 공식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는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이런 문제들도. 근데 이제 세는 방식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답은 4번 30이죠. 답은 30인데 왜 그렇게 셌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가 먼저 표시를 할게요. 첫 번째 1번의 막국지각은 이렇게 위에 하나씩 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6개가 보이잖아요. 막국지각이. 밑에는 셀 필요가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개씩 하겠죠? 네. 2개씩 하게 되면은 짝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은 칸을 한 칸씩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면 그 다음 여기서 2개겠죠?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막국지각이.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세는 거고 그러면은 또 6개 6개에서 12개 셌죠? 네. 그러면 이제 3개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가 3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3개짜리를 내가 3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거 하나잖아요? 그것도 옆으로 가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그래서 나타낸 걸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세야 되겠죠? 얘로 생각하면 요렇게까지예요. 3이라고 하면 요렇게까지. 처음은 여기였고 그래서 6개인 거야.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개짜리로 세보면 4개짜리도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여기겠죠? 그래서 4개짜리 여기서 시작하면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돼서 이 4개짜리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다. 비슷해 보이지만 네, 그렇게 계속 세는 거예요. 그럼 5개까지 셀 수 있어요. 그러면 5개까지 세보면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5개짜리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면은 나오게 되는 거고 6개는 세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하나 한 쌍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시면은 네, 총 6개가 5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개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그렇게라도 세실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에 나와 있는 거는 AOC랑 COB 어딨냐? COB. 여기랑,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OB, 여기네요. 여기 B라고 하면, 네, 1대2를 갖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그냥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A 대 B가 1대2고, 내항끼리 곱하면 B는 2A이고,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거 다 더하면 180도니까, A,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A 더하기 B를 하면 180도인데, 네, B가 2A니까, B에다가 2A를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 3A가 180이어서, 네, A는 60도죠.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60도고 얘는 120도고 자, 요거를 먼저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다음 거를 볼게요. 자, 다음 거는 AO2랑 COE COE가 어디? AO2랑 요거랑 COE 요거랑 네. 이게 5배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뭐 C라고 표현할까요? 네. 요걸 C라고 표현하면, 네, 그러면 여기가 OC겠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있어야죠. 각 AOC는 OC에서 C 뺀 거예요. 4C죠. 근데 방금 우리는 AOC가 몇인지 구했거든요. 60도라 그랬으니까. 네, 60도가 4C죠. 그래서 C 하나는 네, 15도. 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까지 구했어요. 자, 그럼 각도를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60도였고요. 네, 여기가 지금 15도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였어요. 맞나? 4로 나누면? 맞죠? 네. AOC. 아닌데? 아닌데? 여기가 60도는 맞고, 여기가 15도인 거죠? 네, 헷갈릴 뻔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고, AOE는 75도죠. 얘가 15도여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또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EOB. 자, EOB가 여기죠? 근데 아까 COB가 12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EOB는 120도에서 15도 뺀 거죠. 네. 105도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EOG는 얘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네, 3으로 나누니까 35도예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네, EOG가 35도고 자, 그러면 얘가 35도, 70도죠? 여기가. 자, 각도를 이렇게 다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HOD 여기네요. 근데 얘는 요거랑 막곡지각이 되는 거여서 네. 15 더하기 30이죠? 그래서 HOD는 50도가 답이 됩니다. 35였죠? 그래서 50도. 네. 자, 요게 답이에요. 보시면 다 이렇게 식으로 좀 각도를 A, B로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질수록 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례식을 좀 많이 사용한다. 네, 그래서 비례식 이용하는 방식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많이 물어보시니까 시간이 그래도 잘 가시죠? 지금 벌써 3시 반이에요. 네. 많이 물어봐서 많이 들으셔야지 시간이 잘 가요, 이 수업은. 네. 계속 혼자서 풀면 시간 잘 안 가. 네. 혼자서 계속 풀어왔자 시간이 잘 안 가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거기까지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풀어보시면 되나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 그럼 좀 더 풀어보고, 네, 질문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어려운 게 좀 있죠? 네. 아마 6번 다들 많이 모르실 거고. 네. 또 혹시 물어볼 거 있나요? 4번. 4번? 아, 이거야? 네. 1번. 1번. 네. 또? 5번이요. 여기 5번? 앞에는 없어요? 앞엔 괜찮아요? 2번, 3번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다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자, 시작을 해봅시다. 네, 우선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이 있다. 5개의 직선이 있다고? 서로 다른? 근데 이 직선이 겹치지 않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아예 겹치지 않는다고.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평면 위에 다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겹치지 않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예. 하나하나씩 해보란 얘기네요. 기억은 그려보란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죠? 네, 그러니까 얘는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야. 얘가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3개가 평행하고 2개가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얘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3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3개 있고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얘도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7개, 8개. 얘를 옆으로 가면 하나, 둘, 셋에 크게 그려야 되나? 하나, 둘, 셋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얘도 되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 8개짜리는 어떻게 그어야 되니? 2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옆으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7, 8. 이러면 9개네. 그러면, 여기 하나 지우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는 어떻게 그어야 되지? 볼까? 8개짜리는 뭐가 있지? 이렇게 그어야 되는구나. 8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어야 돼.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7개 아니야? 8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것도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까 여기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대요. 자, 네. 자, 8개짜리는 요렇게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이렇게 8개짜리네요. 그래서 얘도 된대요. 네, 2개, 3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만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은 다른 하나가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다른 하나가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2개나 3개짜리는 불가능해. 네. 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8개짜리가 좀 힘들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해봐야죠. 네, 뭐 방법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4번이요. 4번은 자, A, B랑 B, C랑 C, D의 B가 다 3대 1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면 네, 180도라는 게 우선 보이네요. 자, 그래서 식을 하나씩 써야죠. A 대 B는 3대 2, B 대 C도 3대 2, 그 다음에 C 대 D도 3대 2.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례식으로 쓰니까 네, 2A는 3B, 그 다음에 2B는 3C, 그 다음에 2C는 3D.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형을 하겠죠? 그러면 B 자리에는 네,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얘부터 시작을 할까? 네. C 자리에는 네, 지금 2분의 3D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D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2분의 3C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C가 방금 2분의 3D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C 대신에 2분의 3D를 곱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B는 4분의 9D라고 쓸 수 있어요. B를. 그 다음 옆에 있는 A도 A는 2분의 3B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B가 방금 4분의 9D였죠. 네, 그러니까 B 자리에다가 4분의 9D를 곱하면 A는 8분의 27D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A랑 B랑 C를 다 D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최종으로 공간이 없네.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 써보면, 자, A가 방금 뭐였냐? 8분의 27D였으니까, 8분의 27D 더하기 4분의 9D 더하기 2분의 3D 더하기 D는 180. 자,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8을 곱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8을 다 곱해주시면, 그럼 얘는 27D 더하기, 네, 얘는 18D 더하기, 네, 8 곱하면 12D 더하기 8D가 180 곱하기 8이 될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 주셔야죠. 뭐 이렇게 더하니까 30이고요. 이렇게 더하니까 35예요. 30 더하기 35니까 65D가 180 곱하기 8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D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구하는 거냐?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AOD가 요거였어요? 괜히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자, AOD는 괜히 저렇게 계산했네. 8분의 27D 더하기 4분의 9D 더하기 2분의 3D였어. 위에식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이게 AOD였고, K고, BOE는 4분의 9D 더하기 2분의 3D 더하기 D였어요. 초록색을 괜히 했죠? 문제를 안 읽고, 네.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D로 바꾼 다음에 이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저게식이 됐어요. 그래서 뭐, 계산하기 위해서 뭐, 8을 또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7D 더하기 18D 더하기 12D는 K에다가 얘한테 8을 곱하면, 네, 그러면은 8을 곱하면 뭐야? 18D 더하기 12D 더하기 8D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답이겠네요. 자, 그럼 더하면 30에다가 57D D는 얘는 더하면 몇이니? 20에다 38D 그리고 K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는 K 구하는 거니까 얘가 역수되면 되죠. 그래서 K는 38D분의 57D인데 D는 약분이 될 거고 얘도 약분이 되나? 약분이 되는 게 있나요? 19? 그러네요. 19로 약분이 되네요. 그럼 2분의 3. 네. 답은 2분의 3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에는 문자를 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거 하다 보면 이제 연립방정식 할 때에는 또 이걸 또 연립방정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중2 때도 배우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되면 좀 바꾸는 거를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넘어가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의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2x, 세 번째는 3x 이렇게 회전시켰더니 5번 만에 처음 원래 직선과 일치하게 됐다. 자, 이게 돌아서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은 180도가 된 거네요. 네, 일치하게 됐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점으로 생각해서 이쪽으로 도는데 다시 돌아서 여기로 다시 온 거죠. 네, 그래서 180도가 지금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x라면서요. 두 번째는 2x.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x, 4x, 5x까지 했던 5번 했다면서요. 네, 그게 18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더하면 몇이야? 12. 15x가 180이 되는 거고. 그래서 x는 지금 몇이야? 12? 이게 답 아닌가?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네, 좀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로 가기 위해서 180도가 돼야 된다. 이게 5번이었고요. 요거는 그래도 좀 이해하면 풀만한 문제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이 이제 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는데, 네, 시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네, 어려운 문제는 가끔 이제 나오는 편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침과 시침의 1분에 몇 도 움직이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분침은 뭐 시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2시고 뭐 1시, 2시, 3시, 4시, 5, 6, 7, 8, 9, 10, 11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때 분침은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5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60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침은 한 바퀴를 돌기 위해. 한 바퀴는 360도잖아요. 근데 그걸 60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나누면 이게 1분에 움직이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6도 움직여요. 분침은 1분에. 여기에다 또 60으로 나누면, 네, 그러면은 1초에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초에는 0.5초, 5도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침 같은 경우에서는 1시간 동안 분침은 한 바퀴 돌지만 시침은 요만큼 가는 거예요. 네. 그죠? 1시간 동안에 가는 게. 그러니까는 1시간에 시침은 360도를 12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30도 움직여요. 네. 시침은. 그러면은 1분에는 이 30을 또 나눈 거거든요. 네. 60칸으로 나눠야죠. 자, 여기까지 가는데 분침이 60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분에는 2분의 1도 아니면 0.5도, 네,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시랑 5시, 여기가 4시고 여기가 5시죠.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네, 반대 방향이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기준은 항상 12시가 기준이고요. 12시에서 분침이 몇 도 갔는지, 시침이 몇 도 갔는지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뺀 게 몇 도여야 돼? 일직선이니까 18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얘는 분침에서 분침 각도에서 시침 각도를 뺀 게 180도가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분침이 몇 분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x가 되는 거고. x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분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분의 6도씩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6 곱하기 x가 분이 간 각도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시침은요. 자, 시침은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하면 먼저 시침을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몇 도인지 알아요? 12시에서 4칸 움직였잖아요. 한 칸에 30도라 그랬잖아요. 120도 갔죠. 그죠? 120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요 시침이랑 요만큼 움직인 각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분에 몇 도 움직였냐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0.5 곱하기 또 x분 곱해주시면 네, 이게 시침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80이다. 이게 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0.5x가 지금 180이 돼서 자 넘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빼야 되겠죠? 2분의 1 뺀 거니까 2분의 11x가 되겠네요. 얘는 더하니까 300이에요. 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x는 역수 되겠죠? 11분의 600 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11분의 600이니까 얘를 이제 바꿔서 쓰면은 답이 될 겁니다. 네, 얘를 바꿔서 쓰면 나눠봐야죠. 네, 그럼 600을 11로 나누니까 5번 들어가서 55예요. 네, 그러니까 55분으로 55 아닌가? 네. 아, 50분은 다 있구나. 네, 자, 54분이죠? 4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 남죠. 네. 그래서, 54와 54분, 11분에 6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각도가 더 크냐? 둘러놔야 돼? 11을 몇 배를 해줘야 돼? 뒤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을 확인해 볼까요? 54, 11분의 6초인데 6을 왜 이렇게 바꾼 거지? 이루는 시각 4시 54분 11분에 6초 6x 다 맞게 구했는데 아 초까지 이거까지 정확하게 하라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초가 아니고 다 맞게 구했고요 보기에서만 이제 확인하면 되거든요 얘가 54분 11분의 6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단위가 초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분을 초로 바꾸면 60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11분의 360초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6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네. 자, 우선은 14페이지까지 틀린 거나 그런 부분 다 고쳐서 오셔야 돼요. 네, 숙제는 그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다 고쳐 오시고, 다음 시간에 혹시 또 해봤는데 모르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진도인 평면도형 부분으로 나갈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